예, 어, 오늘날 그 일반 대중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E equal MC square라는 그 등식이 가지는 의미를 고전 전기 동력학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관심을 좀 빨리 끌기 위해서 가능한 군더더기를 좀 최대한 제거해 보도록 하겠고요. 흔히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제 E equal MC square 방정식은 이제 그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에 근거해서 질량 에너지 등가 법칙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고전적인 전기 동력학을 통해서 동일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만약 보여준다면 어떤 면에서 아인슈타인의 아성에 도전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어, 글쎄요, 기존의 물리학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이제 기본적으로 그것을 신뢰하시는 분들 눈에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영상을 통해서 조금 다른 관점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그 컴튼 실험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풀어갈 건데요. 아마 이걸 통해서 질량 에너지 증가의 법칙을 이끌어내는데 고전형 전기역학이 을 사용할 수 있다. 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속을 받는 입자가 가속을 받으면서 에너지를 복사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류 물리학이나 이제 공학에서 특히 이제 에너지 공학, 전파공학이나 안테나공학 같은 데서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거는 전자가 그 에너지를 복사한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잃는다는 것인데 에너지를 잃는 전자가 여전히 전자로 남아 있을 수 있나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어, 다소 이제 생뚱맞게 느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우리가 향하고 있는 결론은 이제 그 E equal mc 스퀘어의 의미가 반드시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질량 에너지 등가의 법칙은 맞다. 그리고 전자는 가속을 받더라도 에너지를 복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자는 전자로서 여전히 남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 equal mc 스퀘어라는 그 공식이요. 지금 제가 이제 그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소개하는 내용은 The Physics Without Einstein이라는 책인데 그 해럴드 에스턴이라는 분이 이제 저서고요. 몇 년 전에 또 작고하셨는데 이 책은 1969년에 꽤 오래전에 나왔죠. 이 분이 이제 흥미로운 것은 그 이제 그 독특한 이제 이분만의 그 입자 물리학 그 사상을 발전시켰는데 그 바탕에는 이제 소위 에테르 물리학이라는 것이 이제 깔려 있습니다. 에테르 물리학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도성 이론에 의해서 오래전에 이제 파괴된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에스텐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그 고전적인 에테르 개념을 전부 발전시켜서 여러 가지 독특한 결과들을 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력상수 같은 것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에테르 구조에 의해서 그 이론적으로 계산해냈고요. 그리고 이제 fine structure constant 같은 경우도 이제 에테르의 그 기하학적인 그 디멘션 형태로 이제 구하는 공식을 발견해내기도 했습니다. 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일단 그 정도만 얘기해도 물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좀 혹할 수 있는 요소들이 아닐까? 한번 그 정도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컴튼 실험을 이제 한번 재빨리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컴튼 실험은 1922년도에 발표가 됐는데요. 이 시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뭡니까 그 저기 조선 총독부에서 그 역사 왜곡을 위해서 조선사 편찬위원회를 설립한 해가 이때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어,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거죠. 캄튼이 그 양자역학적인 통찰과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과들을 사용하고 또 에너지 보존 법칙과 운동량 보존 법칙을 통해서 아주 그 성공적으로 이 실험을 잘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 그 잘 알려진 대부분의 물리 교과서에서 다 나오고 현대물리 교과서에 빠질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내용을 일단 좀 묘사를 설명을 좀 해보면 이제 전자가 정지되어 있다가 포톤이 이제 일정한 에너지를 가진 포톤인데요. 그것이 와서 충돌을 하면 에너지를 전자에게 일부를 넘겨줘서 전자가 움직이게 되고 튀어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포톤은 에너지를 잃어서 더 적은 에너지를 가진 포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장이 짧은 주파수가 높은 포톤이 에너지가 높은 것이 파장이 길어진 그런 포톤을 내어놓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 실험에서 보는 거는 전자는 일단 튕겨나간 것은 움직였으니까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것을 설명했고 나머지는 그 겉도 보지도 않고 이제 보는 거는 이 파장의 차이 델타 람다 파장의 차이 하고 과연 그 모든 공식 속에서 이렇게 그 이론에 의한 각도가 제대로 나오는가 뭐 그런 정도를 이제 보는 것으로 이제 시험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그, 그 전자가 이제 움직인다는 것은 전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전류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전류가 있다는 얘기는 그 전류 주변으로 이제 자기장이 유도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자기장의 에너지를 이제 속도가 V라고 생각하고서 그것을 구해보면은 이런 값이 나옵니다. 좀 이제 정리 좀 보기 좋게 해보면은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 이제 재밌는 것은 여기 그 전자의 속도의 제곱항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빼놓고 다시 2분의 1을 빼놓으면 이제 사실 2가 여기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혹시 여기에 전자의 질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전자총 에너지를 이제 고전 전자기억학의 관점에서 얻어낼 경우에 자기 에너지의 표현식과 비교한다면 전자의 질량이 전자의 방향 또는 부피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전력 전기 classical electrodynamics 고전 전기 동력학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구해보면은 전자의 내부에 있는 에너지와 전자 바깥에 있는 에너지를 더했을 때 이런 공식이 나오고 그것이 만약에 현재 총 에너지라고 한다면은 바로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비교를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도된 자기장의 에너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형태로 볼 수 있다면 여기 조금 모양이 이렇게 이런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걸 질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있느냐고 이제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 토럴 에너지를 구하면은 이것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그 질량 에너지 증가의 법칙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본다면 질량이 실제로 이것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C제곱을 1로 넘기면 이쪽에 질량만 남으니까 안 보이나요? 아, 여기 이 C제곱을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바로 이런 요거가 똑같아지죠. 그리고 질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대충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가 대충 맞아 들어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계산 과정은 나중에 다른 동영상에서 보여드릴 수 있고 뭐 웬만한 물리하신 분 다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어, 어, 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자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전자가 운동을 할 때 자기 에너지만 유도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 에너지도 유도된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이제 운동 에너지 크기하고 자기 에너지 크기 그리고 전기 에너지 크기가 모두 똑같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은 어, 여기 이제 컴퓨팅 실험에 대한 이제 그 과정을 위키피디아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겠죠. 어, 지금 이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게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고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양자역학적인 개념, 에너지가 이제 포톤의 에너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충돌 이전에 이제 포톤의 에너지, 충돌 이후의 포톤의 에너지. 그 다음에 전자가 처음에 정지했을 때, 속도 없을 때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정지 에너지죠. 그 다음에 전자가 움직일 때 가지는 이제 토럴 에너지가 바로 이 공식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 어, 자기 에너지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전기 에너지는 없다고 하죠. 만약에 자기 에너지가 존재한다면은 사실 전기 에너지가 유도된다는 것은 사실 금방 이렇게 악열사지가 않지만 자기 에너지가 존재할 거라는 것은 사실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류가 발생하고 전자 운동으로 전류가 있다는 것은 자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전자의 토럴 에너지가 요소로서 아, 자기장 에너지, 유도된 자기장의 에너지를 섞은 이 공식을 사용해야 되겠죠. 밑에 있는 공식들이 전부 영향을 받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다 지금 따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요지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따져보다 보면은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것이 이제 자기장 에너지가 전기장 에너지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에너지가 공존할 때 이 두 개가 상쇄가 되죠. 이 두 개의 에너지가 서로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는 것은 운동 에너지만 남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캄튼의 실험이 무난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이런 실제 매그네틱 에너지하고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유도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